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은 특히 오해가 많은 영양소입니다. 지방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해서 피해야 한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고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합성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있고 또 지방이 쌓이는 방식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천차만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위험을 키우는 지방도 있고 오히려 적당히 챙겨야 건강을 지켜주는 지방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지방은 단순히 체중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건강, 심장 건강,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간에도 영향을 주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죠. 즉, 지방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지방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은 정확히 무엇인지,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지방이 우리 몸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숨어있는 지방이 왜 더 무서운지, 또 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섭취하는 지방 폭탄 음식들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방을 줄이고 관리하는 생활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내 이야기인가 싶으신 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남겨주세요. 지방이라고 하면 단순히 살이 찌는 원인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본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과 함께 3대 영양소에 속하며 에너지원으로도 쓰이고 몸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우선 지방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세포는 작은 벽돌처럼 몸을 구성하는 단위인데 이 세포의 막이 튼튼해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또 지방은 뇌와 신경을 감싸서 보호하고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지방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의 종류와 양입니다. 필요한 지방은 반드시 섭취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많아지면 체내에 쌓이면서 건강을 해칩니다. 특히 우리 몸은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에너지를 지방이라는 형태로 저장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비만이 생기고 혈관과 장기에도 부담이 쌓이는 것입니다. 지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외부 지방, 또 하나는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내부 지방입니다. 외부 지방에는 고기, 생선, 견과류, 기름 등이 포함되고 내부 지방은 간에서 당질과 단백질이 변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즉,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결국 지방으로 바뀌어 몸에 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기름진 음식을 잘 안 먹으니까 지방 걱정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달콤한 과자, 음료, 흰쌀밥 같은 음식도 결국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어 저장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름진 음식만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방의 본질을 정확히 아는 것이 건강관리의 첫걸음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방이 눈에 보이는 곳에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마른 체형처럼 보여도 뱃속 장기 사이사이에 지방이 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내장 지방입니다. 이 내장 지방이 많으면 겉으로는 정상 체중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 같은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결국 지방은 무조건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관리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필요할 때는 든든한 에너지원이 되고 지나치게 쌓이면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이라고 하면
곧바로 살이 찐다, 비만이 된다라는 이미지부터 떠올리십니다. 그래서 지방을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사실 지방은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를 저장하고 추위를 막아주며 뼈와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하고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지방이 전혀 없는 몸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어떤 형태로 쌓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살이 찐 것 같지 않아도 몸 안에 숨어 있는 지방이 있습니다.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 배 속 장기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며 겉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내장 지방은 혈관 건강을 해치고 간에 부담을 주며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씬하니까 괜찮아라는 안심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부 바로 밑에 자리 잡은 피하 지방은 내장 지방만큼 해롭지는 않습니다. 물론 과도하게 쌓이면 무릎, 허리에 부담을 주지만 상대적으로 위험성은 낮습니다. 즉, 같은 지방이라도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쌓여 있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릅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은 단순히 체중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장, 뇌혈관, 간, 췌장 등 우리 몸 주요 장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지방은 혈관을 좁히고 염증을 일으켜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살 좀 쪘네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건강검진에서 체중은 정상인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지방이 몸 안에서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와 생활습관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결국 지방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고 또 무조건 좋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균형을 잃는 순간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을 없애야 할 쪽으로만 보시지 말고 잘 다스려야 할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반드시 필요한 지방이 있고 반대로 건강을 위협하는 지방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기름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좋은 지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좋은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 지방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올리브유 등 푸른 생선, 견과류, 아보카도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지방은 적당히 섭취해야 하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챙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지방도 있습니다. 바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입니다. 포화지방은 주로 고기 기름, 버터, 치즈, 라면, 스프 같은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지방은 혈관 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트랜스지방은 더 위험합니다. 마가린, 쇼트닝, 과자, 튀김에 많이 들어있는데 아주 소량만 먹어도 몸에 해롭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트랜스지방을 없애야 할 지방으로 규정할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트에서 음식 포장지를 보지만 지방의 종류까지 꼼꼼히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방 10g이라고 해도 그게 불포화 지방인지 포화 지방인지 트랜스 지방인지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지방은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균형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 해도 과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심장 건강에 좋지만 한 줌 이상 계속 먹으면 칼로리가 쌓여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등 푸른 생선도 너무 자주 먹으면 중금속 축적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좋은 지방도 적당히, 나쁜 지방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건강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을 보면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하고 튀김 대신 구이나 찜으로 조리합니다. 또 고기를 먹을 때도 기름기가 많은 부위보다 살코기를 고르고 가끔은 두부나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합니다. 이런 작은 선택의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혈관 건강과 수명에 큰 영향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어떤 지방을 어떻게 먹을지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지방은 챙기되 나쁜 지방은 최대한 피하는 것. 이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지방은 단순히 몸무게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뱃살, 팔뚝살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훨씬 더 큰 일을 벌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지방이 쌓이면 혈관, 간, 췌장, 심지어 뇌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혈관을 보겠습니다. 과도한 지방은 혈액 속에 쌓이면서 콜레스테롤과 만나 플라크라는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 덩어리가 혈관벽에 달라붙어 좁아지면 고혈압, 협심증,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배에 지방이 많은 사람일수록 혈액 내 중성지방 수치가 높고 혈관 손상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한 간도 지방의 피해를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지방간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간세포에 지방이 과하게 끼면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기며 심하면 간경화와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간에는 통증 신경이 거의 없어 겉으로는 아무 증상 없이 병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췌장 역시 지방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지방이 많이 쌓이면 췌장이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정상에 가까워도 내장 지방이 많으면 당뇨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심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체내 지방이 늘어나면 혈액순환이 방해받아 심장이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결국 심장에 무리가 옵니다. 심부전, 부정맥,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위험이 바로 지방 축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뇌 건강도 영향을 받습니다. 지방이 쌓이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류가 원활하지 못해 뇌에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는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치매와 같은 인지 기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단순히 뱃살이 조금 나온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속에서는 여러 장기가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은 단순한 체형 문제가 아니라 온몸의 건강을 뒤흔드는 근본적인 위험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이 쌓이는 건 살이 찐다는 표현보다 훨씬 무거운 의미를 갖습니다. 몸의 중요한 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방은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문제라고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울 속 자신을 보면서 나는 살이 그렇게 안 쪘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체중이 정상 범위고 옷도 잘 맞으니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지방이 가진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지방이 이미 장기와 혈관을 잠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른 비만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마른 체형이지만 몸속 내장 지방이 많아 혈관과 장기에 부담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복부에 몰린 내장 지방은 겉에서 보이는 피하 지방보다 훨씬 더 해롭습니다. 이 내장 지방이 호르몬과 염증 물질을 계속 내뿜으면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장 지방은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체지방 측정을 해보지 않는 이상 스스로 알기 힘들고 건강검진에서 수치로 확인해야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가볍다고 안심하다가 건강검진에서 갑자기 지방간, 고지혈증, 고혈압을 지적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숨어있는 지방이 대사증후군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복부비만이 함께 나타나는 상태인데 결국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위험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겉으로는 마른 편인데 당뇨가 생겼다거나 갑자기 심장질환 진단을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이 줄면 체중이 크게 늘지 않아도 지방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예전보다 살이 안 찌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숨어있는 지방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멀쩡한데도 피곤함이 늘거나 체력이 떨어지고 건강검진 수치가 나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뱃살보다 보이지 않는 내장 지방이 더 큰 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 속에는 모르는 사이에 지방을 쌓이게 만드는 함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많이 먹어서 살찐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먹는 습관, 움직임, 심지어는 수면과 스트레스까지 모두 지방 축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식습관을 보겠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 저녁에 몰아서 먹는 습관은 지방이 쌓이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오랜 시간 공복 상태였다가 갑자기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과 인슐린이 급격히 오르고 남은 에너지는 고스란히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특히 늦은 저녁에 먹는 습관은 내장 지방을 빠르게 늘립니다. 밤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활동량이 적어 섭취한 에너지가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건 단 음식과 음료입니다. 과자, 빵, 케이크뿐 아니라 달달한 커피, 탄산음료, 심지어 과일 주스까지도 당분 폭탄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그에 따른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지방 합성을 가속화합니다. 한마디로 입으로는 단맛을 즐기지만 몸속에서는 지방 창고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셈입니다. 운동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현대인의 생활은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출퇴근길 차 안, 하루 종일 앉아서 하는 업무, 집에 와서도 TV나 휴대폰을 보며 누워있는 시간들이 쌓이면 칼로리 소모는 급격히 줄고 지방 축적은 빨라집니다. 심지어 꾸준히 운동을 하더라도 평소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운동 효과가 반감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면 습관도 중요합니다. 잠을 부족하게 자면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고 특히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무너집니다. 렙틴이라는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은 줄고 그렐린이라는 식욕 촉진 호르몬은 늘어납니다. 결국 피곤하고 배고픈 상태가 이어지면서 자꾸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도 지방 축적의 큰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지방을 특히 복부에 쌓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뱃살이 잘 생기고 내장 지방도 쉽게 늘어납니다. 즉,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쌓여 결국 지방 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생활 전반을 함께 살펴야 지방을 줄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방은 단순히 체중을 늘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혈관과 장기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면 지방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약이나 어려운 다이어트가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식사 습관의 변화입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과 저녁에 폭식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지방 축적이 빨라집니다. 또한 정제된 탄수화물, 즉 흰쌀밥, 흰빵, 과자 대신 현미, 잡곡, 채소 위주의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단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안정시켜 지방 합성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는 단 음식과 음료 줄이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케이크, 과자만이 아니라 커피에 넣는 시럽, 편의점에서 사는 달달한 음료에도 당분이 숨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물이나 무가당 차로 갈아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처음엔 밍밍하게 느껴지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단맛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입맛이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는 활동량 늘리기입니다. 매일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한다면 가장 좋지만 꼭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활동량은 충분히 늘어납니다. 중요한 건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30분 이상 앉아 있다면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몇 분이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 관리입니다. 매일 7시간 전후에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 축적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쉽게 나오고 내장 지방이 늘어난다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명상, 가벼운 운동,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같은 방법으로 마음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습관의 지속입니다. 한 번에 큰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은 단 음료 대신 물을 마시자. 저녁 식사 후 10분만 걸어보자. 이렇게 작은 실천이 모이면 어느새 몸속 지방이 줄고 건강이 회복되는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즉, 지방을 줄이는 방법은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을 꾸준히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지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이 단순히 체중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막고 장기를 무너뜨리며 우리 몸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점을 아셨을 겁니다. 특히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내장 지방은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올라가고 어느 날 갑자기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무섭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음식, 조금 더 움직이려는 습관, 충분한 잠, 그리고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만으로도 지방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큰 변화를 하려 하기보다 아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게만 하셔도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몸의 활력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분들께 건강을 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다룬 지방과 깊은 연관이 있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은 단순히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 각종 합병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체중이 쉽게 불어나고 빼기는 어려운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